인문위에서 8번 지문 조선의 소원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다, 뭐를 하소연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거예요. 하소연. 하소연하는 것을 원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민본정신을 추구했습니다. 조선은요. 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있네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왜 다 민본 정신이죠? 백성을 안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현실적인 인식,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런 소원 제도도 포함되겠죠. 권력의 자질 향상 및 의무를 강조한 것과 의무 강조, 자질 향상, 비행을 감독하고 비행 감독, 규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모두 이러한 민본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문단 쪽에다가 민본 사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민본주의 실현. 자, 이런 민본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실행됐냐면 관료의 자질 향상, 의무 강조 이런 뭐 제도는 아니지만 자질 향상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비행을 감독했습니다. 혹은 이를 감사했습니다. 이때 감사는 사건을 감시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민본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죠. 왕권의 기반이 민심이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이게 민본주의 사상이죠. 민심에 있습니다. 기반은 그리고 민심은 천심, 하늘의 마음입니다. 민의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하나가 억울한 사안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는 소원제도입니다. 소원, 하소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의 제도, 소원제도까지.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백성들의 어떤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본주의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다. 그 중에 소원제도가 있었다 정도 정리해 주시면 첫 번째 문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원제도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소원이라는 거, 하소연을 하는 거. 첫 번째,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민원인은 법에 규정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라고 생각, 가장 먼저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해당 마을 고을에게 정소하는 것입니다. 정소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네요. 소장을 관청에 내는 거예요. 정소, 소장을 제출. 누구한테 내는지도 봅시다. 관청한테. 관청에 소장을 제출하네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X. 상위기관으로 갑니다. 그럼 상위기관 누구한테 갈까요?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립니다. 의송을 합니다. 이 의송의 대상은 누구? 관찰사. 의송이라고 하는 말도 밑에 나와 있어요. 고을의 판결에, 이 관청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서류를 호소하고 있었네요. 의송을 받은 관찰사는 조사하나요? 아니네. 직접 조사하지 않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 특징인 것 같아. 직접 조사하지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은 그냥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특징적으로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조사 처리 안 한다. 조사 처리하지 않네요. 그리고 지방 수령에게 다시 이관시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지방으로 다시 보낸다고? 처리하지 않고 지방으로 다시 보내는 느낌이네. 이때 사건을 담당한 관리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수명관을 지정합니다. 그럼 관찰사가 그 다음 단계로 수명관을 지정합니다. 이 수명관이라는 사람은 담당 관리네요. 사건 담당 관리. 수명관은 1차 단계 수령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네. 공정성 확보를 해서 인근 수령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수명관은 담당 고을일 수도 있어요. 1단계. 1단계 수령일 수도 있었고 5월 아니 인근 고을.
수령일 수도 있습니다. 자, 특징, 인근 고을의 수령이 아닌 자신의 고을의 수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기하네, 그쵸? 자, 정소를 한 백성은, 자, 정소라고 하면은 이 의송 절차도 소장 제출하는 것처럼 또 제출을 한 백성은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하여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하였고, 자, 속장 제출했고요. 다시 의송을 적힌 부분을 수명관에게 또 정소를 하고 있어요. 정소는 서류 제출하는 거니까. 수명관은 그 결과를 상위기관에 보고했습니다. 수명관이 보고하네요. 수명관은 누구였다고요? 1단계 수령 아니면 인근 고을의 수령이 다시 결과 보고를 하네요. 이렇게 해서 끝나나? 아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고하였습니다. 이 사헌부는 중앙기관입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헌부. 사헌부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나오는 중앙기관 이름이에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 사헌부에서는 뭐 얘기가 따로 없는데 이건 중앙기관인데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해결 X네.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왕한테 직접 올린대. 아, 왕한테 직접 올린대요. 이러한 소환의 절차는 성별,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되었습니다. 특징이네요. 성별, 신분 관계 없다. 성별, 신분 관계가 제한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마지막 단계인 이 왕에게 호소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신문고 제도, 북두드린 제도를 우리가 신문고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신문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네. 자, 그럼 이 신문고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되지 않을까요? 송나라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특징. 그리고 이를 모방하였습니다. 북을 매달았습니다. 북을 쳐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들은 왕이 직접 나왔나? 의금부에서 나왔네요. 그럼 신문고 제도는 북을 치면은 큰 북을 팡팡 치면서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누가 들어요? 의금부에서 접수를 한대요. 의금부. 그리고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요. 하지만 끊어주세요. 호소의 내용, 절차, 접근성 등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아무나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면서. 근데 뭐가 하지만이라고 하는 역접에 접속이 일어났냐? 호소의 내용, 절차, 접근성. 성별과 신분은 관계없지만 하지만 이건 좀 제한이 있대요. 호소의 내용, 그리고 절차, 접근성.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한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한이 없었고요.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먼저라고 하는 순서 표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준으로 종사와 관계된 종사라는 것은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관계된 국가와 관련된 억울한 사정입니다. 내용 첫 번째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와 억울한 사정일 때 억울해. 그리고 5월 목숨과 관련된 범죄 이건 목숨과 관련 이런 문제일 때 그것만 가능하고요. 뭐는 안 된대요. 관리의 실정은 정치가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정치. 뭐는 안 된다. 특징이네요. 관리의 실정은 안 된다. 실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울리기 전에 관리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확인을 받는 정소의 과정이 정소의 과정이 뭐라고? 절차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절차. 이 절차가 정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여기 있네. 이 정소 소장을 제출하는 이런 정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앞부분이 없으면 신문고 제도 운영 못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정소해제도 이 과정이 있어야 신문고도 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소요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어려웠네요. 절차의 특징이네요. 정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간이 오래 걸림. 그렇게 됐고요. 또한 지역적 한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와 연결되냐? 지역적 한계는
접근성 제한 이 부분과 연결되겠네. 지역적 한계. 이렇게 내용 절차 접근성의 제한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생들 이용하기 어렵고 신문고 사용은 엄격해졌습니다. 한방 지역 양반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지역적 한계. 결국 성별 신문 관계 없었지만 어떤 지역적 한계 때문에 엄격해지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분적 한계가 뭔가 직접적으로 생긴 건 아니지만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소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조금만 더 갑시다. 마지막 문단 가까이 가고 있네요. 백성들이 억울한 상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제도 뭐? 상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와 격쟁이라고 하는 제도. 그러면 상원 제도가 어디 나왔겠네요. 아니 격쟁도 어디 나왔겠네요. 상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자, 한편 요 뒤에 격쟁은 요 다음 문단이 격쟁에 대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상언은 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양반들에게 올리는 상소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툴었으면 자 상소 그러면 여기서 신문고 제도를 우리가 1번이라고 놓을까? 기억이라고 놓을까? 임의적으로 1번으로 놓을게요. 왜? 왕한테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제도 신문고 제도 아니 왕한테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제도 상언. 그럼 이 상언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상소가 상언과 대비되는 상소는 어떤 느낌이에요? 사회적 느낌이에요. 근데 상언은요 개인적 사정이고요. 아 이거는 개인적인 특징. 상원은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려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상원은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리는 거다. 아, 상원 할 때 이 원자, 글자, 말씀 원자니까 글을 올린다라는 거네요. 개인적인 글을 올려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르면 상원을 하고자 하는 과정을 나오겠네요. 절차 나오네요. 왕의 행차길에서 왕이 가는 길에서 상원 별감에게 미리 작성한 글을 제출했습니다. 상원 별감이라는 사람이 접수를 하네요. 이 글을요. 상원 별감이 접수를 해요. 앞에서 의금부에서 접수한다는 거랑 좀 비슷하네. 그렇죠? 여기서는 의금부 접수, 여기서는 상원 별감이 접수. 그리고 나서 승정원이 왕의 비서기관이죠. 승정원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상원 별감에서 승정원으로 가야 되겠네. 자, 그리고 왕에게 보고한 후 이거를 담당 관청으로 이관합니다. 담당 관청 이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왕의 사건을 조사하고 결국 왕에게 보고 그리고 조사 후 왕에게 보고 상원은 친제, 친정, 한내 현신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뭔가 제한이네요.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까 꼭 여기서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상원에 대한 원칙 세 가지를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 첫 번째, 친제. 친제란 별거 어려운 거 아니네요.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친정, 직접 제출하세요. 직접 문서 작성, 직접 제출, 친정. 하나 더. 한내 현시는 3일 이내 상원 당사자, 상원 당사자든 그 글을 쓴 당사자가 여기서 친제와 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내 현신. 자, 이거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원칙을 두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하나라도 어길 경우 이런 경우가 중요하네요.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무효입니다. 아,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다 무효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한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아, 이게 또 특징이 여기서 또 정리가 돼야 된다. 한문 작성. 한문에 능숙하지 못한 백성들은 쓰지 못하겠네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중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상원의 특징, 양반과 중인. 인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자, 문자에 익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요. 다음 장 가서 격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오고 있네요. 징을 친다라고 하는 이 격쟁, 징을 친다라는 의미, 징을 직접 치는 건가? 아, 말로써 한다라는 호소 방식. 그러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격쟁은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써. 격쟁, 말로.
그래서 백성들은 궁궐에 난입하거나 난입도 한다고? 완전 특징인데. 그치? 신기하죠? 또 왕의 행차를 가로막는다고? 죽으려고? 이게 특징인데 그러면 궁궐 난입도 되고 왕의 행차도 가로막아요. 행차를 방해하기도 해요. 이러면 죽지 않나? 그래서 꽹가리까지 친다고? 여기에 꽹가리까지 쳐요.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말로 호소하나 봐. 이걸 들어주나 왕이? 이런 이유 때문에 격쟁을 사용한 왕은 소란스럽게 했던 왕의 행차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먼저 받네. 아이고 선처벌이네.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처벌부터 받고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다. 억울함 호소. 이게 그치. 이렇게 먼저 혼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뭔가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억울하게 호소했다. 근데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간편했습니다. 왜? 절차적으로 간편. 말로 했으니까. 그냥 좀 혼나고 말지. 그래서 하층민이 선호했습니다. 억울함 호소. 그리고 이런 절차들의 간편성 때문에 하층민이 좋아했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격쟁 상원은요, 신문고 제도는요, 왕에게 전달하는 제도였지만 관리들이 싫어했고요. 관리들한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왕한테 제시를 하니까 또 일부 왕들에 의해서 중단도 됐습니다. 한계 뭐 하지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 독해 한번 해봅시다.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럼 내용이 정확하게 읽혔다면은 확실한 근거를 찾아갖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1번 선택지. 백성들의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제도들은 중단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체크해 주세요. 지문에 가서 체크하기. 중단되었던 시기 어디 있었나?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직접 찾아서 연결해서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적절한 거네. 두 번째 선택지. 관찰사가 의송을 받으면 의송 관찰사가 받는 거 맞나요? 맞네. 사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에 기존 관리를 항상 배제했다? 에이, 이거 틀렸네. 기존 관리를 항상 배제했나? 아니야. 해당 지역 관리에 배치가 가능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1단계 수령이 기존에 소장 제출했던 수령이랑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셨다면 2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 찾아봅시다. 3번 조선 관료 비행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감사 기능 어디서 나왔죠? 1문단에서 나왔었네요. 민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정리가 되셨다면 민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다라는 얘기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안 했을 때는 지문에 가서 읽어줘야 돼요. 정리가 된 내용이면 그냥 정리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5번, 4번 선택지. 민본 정신에는 마음가짐, 백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똑같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정리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선택지가 판별이 될 거고 5번 선택지. 조선에서는 성별이나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억울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별이나 신분 관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아까 우리 성별이나 신분 관계 없었다라고 특징 정리했었던 부분이 기억나신다면 체크한 다음에 그래 없었구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판별해 주면 되겠죠. 내신 준비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찾아서 준비해 주실 것.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사제도라고 하는 이 보기의 어사제도를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선은 백성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왕이 직접적으로 민본주의 사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제도였네요. 그것이 암행어사 제도. 우리가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했던 거.
수령의 행정 업무와 별개로 운영한 기구입니다. 별개네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파견된 어사는 감찰도 하고 민의 파악도 하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아니요, 비밀리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암행이라는 단어를 쓰죠. 암행어사. 암, 어둡게 행 다니는, 몰래 다니는. 그래서 임무 후 서계와 별단을 정리했습니다. 서계는 뭐예요? 통치사항과 각종 비리. 별단은요, 백성들의 호소. 백성들의 호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민의 파악을 하는 거고요. 감찰, 백성들 비리를 감찰 기록이다라고 하는 통치상과 각종 비리는 어사, 관리, 감찰이겠네. 그치? 자, 이렇게 보기를 읽어주시고 어사제도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네요. 서계와 별단은 각각 상원, 상소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군. 상원, 상소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왜 유사하지? 왜 유사하지? 유사할 이유가 있나? 상원은 글로 쓰는 개인적인 거고 상소는 사회적으로 올리는 글이고 그럼 상소랑 비슷한 거 아닌가? 왜요? 상소? 이거는 관리를 파견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사회 상소의 우리 느낌 아까 여기서 사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소, 상소, 사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얘기도 어땠다라고요? 한번 가져볼까? 상소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대. 사회 전반적인 문제야. 상원은 개인적 사정이래. 상원은 개인적 사정이에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했던 상소. 이거는 수령들의 통치 비리, 지역들의 호소. 안 맞는 느낌인데? 그럼 일단 1번은 지워주시고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인 것 같긴 해요. 자, 2번 선택지 봅시다. 어사에게 호소한 억울한 사연은 문서 형태로 전달되어 왕에게 상언과 유사하겠건 유사하다 상언과 유사해요. 왜 상언은 글이니까 그래 글로 썼다는 거 문서 형태로라는 거는 상언과 유사하겠네. 글로 썼다니까요. 그쵸? 역할은 모르겠어요. 역할은 아직도. 자 3번 어사를 통해서 여러 단계 복잡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고 바로 백성들의 호소를 누가 접수했으니까 어사가 접수했으니까 이것도 맞겠고요. 이것도 맞을 거고요. 어사제도는 신문고 제도와는 달리 가로 이렇게 항상 쳐주세요. 뭐뭐하는 달리. 그러면 이것부터 맞춰주시면 돼요. 어사제도는 관리들의 실정을 고발할 수 있었으므로 있었네요. 그리고 감사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네요. 오케이, 감사의 기능.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것들이 감사잖아요. 또 이것도 맞는 선택지고.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미안해요. 신문고 제도와는 관리라는 거죠. 신문고 제도와는 다르네. 신문고는 누가 직접? 백성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다르네요. 5번 선택지. 어사제도는 백성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했던 점에서 끊고 어사제도는 백성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했어요. 누가 직접적으로 해소해요? 왕이 직접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는 통치 이념, 무슨 이념? 민본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맞네요. 그럼 답은 1번이겠네. 역할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문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조선에서 처음 아니 조선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송나라 아니었나? 그쵸? 송나라에서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이거 틀렸고. 신문고를 통해서 억울한 사연이 접수되면 왕은 수명관을 수명관 누가 지정했더라? 이거 관찰사가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됐다면 여기서 보일 거예요. 수명관 지정은 여기 있었던 건 얘기 같은데. 수명관 지정. 이거 신문고제는 지금 여기 있잖아.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틀렸네. 결국 이거 내용일치 문제네요. 그쵸? 자, 백성이 대궐 밖에 있는 북을 치면 왕은 직접 왕 직접 나가지 않았어. 아니라고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쵸? 의금부에서 나갔어요. 의금부에서 나간지 볼까? 의금부가 나갔다고 한 거 같은데. 그치? 의금부가 나갔네요. 여기서. 의금부가 나갔어요. 이거 순서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쵸? 북을 치면, 내가 북을 치면 그림으로 그렸고,
신문고를 치기 위해 먼저 해당 백성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에게 정수하는 과정이 필요한다. 이거는 매우 맞는 것 같은데 왜? 정수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그게 다소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볼까? 절차가 다소 제한적이었어. 정소 과정이 있어야만 이렇게.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네요. 이거는 맞네요. 5번까지 봅시다. 백성들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절차적 과정이 간소화됐어. A, X. 호소한 내용이 처음부터 확대돼서 X. 더 엄격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뭔지 항상 위에다가 적어주시면서 꼭 쓰시도록 해야 돼요. 자, A는 앞에서 얘기했던 B는 격쟁. 미안해. 상언이지. 상언. 니은은 격쟁. 자, 상언과 격쟁이 이렇게 쓰면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글이었고, 이거는 말이었고, 이거는 양반들이라던가 중인들이 좋아했었고, 이거는 일반 하층민들이 좋아했었던 그런 방법이죠. 근데 격쟁 같은 거는 먼저 혼나고 호소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 자, 기억이 이루어지게 우선 왕의 행차가 전제해야 됩니다. 상어는 행차길에서 이루어졌어요. 격쟁도 행차길에서 이루어졌어요. 기억 들어가도 맞는 말, 니은 들어가도 맞는 말. 기억은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정, 친제라고 할 때 친제의 원리였죠. 니은은 절차적으로 간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선호하였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하층민들이 선호했다. 자, 3번, 4번. 니은은 실행하는 백성은 스스로 죄인이 되는 것을 감수해. 맞아. 먼저 혼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5번인가? 5번이 지금 어딘가 틀렸네. 자, 모두 백성들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제도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제도였습니다. 모두 백성들이 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 상황, 사회 전반적인 문제 상황은 우리 아까 상소라고 했을 텐데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거는 상소에서 기능이니까 상원과 격쟁은 개인적인 거였죠. 자, 요게 틀렸네요. 답은 5. 어렵지 않은 문제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 소원제도인데 자, 이런 글 인문예술 지문, 특히 인문의 어떤 제도들 글을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모든 글은 다 정리하면서 오른쪽에 우리 내신 대비하면 이런 거 정리하는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정리는 자신의 언어로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도록 해봅시다.